네,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의 새로운 인터뷰어 혜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인이자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예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쇼호스트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화입니다. 저는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풀체인지된 모델이라서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언박싱 영상도 네. 제가 봤는데 네. 지금 주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차를 받아서 탄 지는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주행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이제 7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7개월 동안 이 차량에 들어간 총 비용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신차로 제가 뽑았고요. 3천만 원 좀 넘게, 3,500 미만으로 네네.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국산차는 등급에 따라, 국산차뿐만 아니라 외제차도 똑같지만 그쵸, 등급에 그쵸. 따라 다른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과 다르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첫 차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살짝 애매하게 걸려서 네. 아버지 밑으로 오, 네, 네네. 보험을 들어가게 돼서 1년 기준으로 한 60몇만 원 정도 나와요. 오. 네, 굉장히 그래도, 저렴하죠. 네, 꽤 아버지가 저렴하네요. 좀 오래 운전을 하셔서 그럼 이 차는 또 하이브리드라서 네. 주유비 할인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유가 시대라서 하이브리드 차를 정말 사길 잘했다고 느끼는 장점 중에 장점인데 사실 언제 기름을 넣는지 까먹어요. 한 달에 한 5만 원 듭니다. 그럼 뭐 이거 거의 뭐 주유소 냄새만 맡아서 가는 그런 차네요. 그쵸. 연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연비는 이제 주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잘 나올 때는 23도 나오고요. 진짜 못 나와도 16은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탔을 때 이점이 정말 많네요. 주행을 짧은 거리긴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5만 원이면은 차값이 하이브리드가 비싸잖아요. 그거를 뽑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연비 장점 이어서 이 차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볼까요? 이어서 해볼게요. 너무 많아서 솔직히 진짜요? 말하면 좀 많아요. 많아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조금 추려봤는데 너무 네. 많으면 또 너 너무 고슴도치 마음 아니냐 이럴 수 있어서 좀 네네. 추려봤습니다. 우선은 연비겠죠. 기름을 언제 넣을지 모를 만큼 또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연비만한 것도 없고 다른 차를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서 제가 원래 생각한 예산보다 좀 더 들었지만 결국에 연비로 따져보니까 훨씬 뭐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가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를 위한 편의적인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제가 지정한 구간에서는 전기로 또 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자들은 운전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행 보조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맞아요. 운전하시기 훨씬 편하실 수 있죠. 여성 얘기하셔서 그런데 디자인이 풀체인지 되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쁘고 일단 실내까지도 예뻐요.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네. 조용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내연기관 차들이 우왕우왕 이런 차들을 좀 선호했었으면 요즘엔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조용한 차를 그렇죠. 선호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차를 타다가 가끔 택시를 타거나 지인들 차를 타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외부 소음을 제외하고 차 안에서 나는 소리는 거의 정차했을 때와 비슷한 그렇죠.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소형까진 아니지만 중형 SUV 그렇죠. 정도거든요. 근데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앉았을 때도 저는 좁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기차랑 헷갈릴 정도로 공간이 되게 그쵸. 넓다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이런 앞쪽 수납 공간이나 뒤쪽 가운데 좌석에 그 발 받침이 없어서 가운데 앉아 계신 분도 넉넉하게 가실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공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은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차의 단점 이야기 같이 해볼게요. 단점 네.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천 중반이면 그렇죠. 세단류에서는 소나타도 살 수 있고 그쵸. 미니 중고차도 보실 수 그쵸.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돈씨. 제가 이 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면 이러면서 다양한 그러니까요. 차들을 많이 추천을 그쵸.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1580cc예요.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생각보다 순간 가속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주행하면서 받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차를 사전 예약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차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 채로 구매를 했어요. 나온 매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쵸. 나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차를 구매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옵션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예산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이제 딜러분께서 예완님이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이게 이런 형태의 라이트로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잡지에 있는 이미지랑 다른 라이트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낚이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차가 완성이 되려면 옵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한 옵션들을 많이 추가를 하고, 원래는 프레스티지를 하려고 했다가 시그니처까지 올려서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트렁크가 전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버튼은 있던데요? 버튼은 있는데 전동이 아닌 거예요. 저도 받자마자 당연히 전동 트렁크일 줄 알고 열었는데 전동이 아니었고, 조수석도 시트가 전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드르륵이라니. 이거를 제가 받고서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음. 옵션을 많이 추가를 했는데 더 넣어야 하는 게 있었구나. 더 저도 이제 나름 예화님이 나와주신다고 네. 하니까 내 차 만들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흰색을 입히려면 또 돈을 맞아요. 들던데요. 맞아요. 저는 네. 흰색을 구매를 했어요. 우리 또 백의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구매를 했는데 흰색도 옵션입니다. 흰색만 8만 원 추가가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펄이 들어가는 게 금액이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차가 아무래도 제가 장점으로 운전자를 위한 편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예민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고 있다가 뒤에 후방 카메라로 봐도 사이드 미러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급정거할 때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제어를 해서 저는 순간 제가 뭘 쳤거나 사고가 난 줄 알고 내려서 확인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이제 센서가 예민하다. 네, 예민하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놀랬어가지고 단점으로 좀 뽑아봤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1.6이라서 달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천을 드립니다. 예화 씨 주행 스타일에는 1.6은 아직 좀 아쉽다. 그리고 이 차가 아무래도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하이브리드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아직 표본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나는 강철한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첫 차를 구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첫 차이기도 하니까 주변에 네. 자랑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주변 반응이요? 제가 나이가 엄청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비교적 어리다. 네네, 비교적. 우선 제가 제 힘으로 그렇죠. 내돈내산으로 그렇죠. 차를 샀다는 거에 멋지게 칭찬해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쓰지, 더 좋은 거 타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역시 좀 현명한 차를 샀구나 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더 멋있는 차를 타도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충분히 이 차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 차잖아요. 첫 그렇죠. 차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산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예화씨 이미지처럼 좀 이렇게 똑순이스러운 차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CUV 스타일의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많은데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차를 사기 전에 원래 사려고 했던 차는 베뉴였었어요. 적당히 높으면서 너무 크지 않은 차를 타고 싶었었는데, 그때 제가 차를 살 당시에만 해도 일단 신차를 구매하려면 6개월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다. 맞아요. 그런 시즌이었어서 고민을 하다가 베뉴 신차를 살 금액이면 니로 하이브리드 중고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왜 우리가 모닝 사러 갔다가 맞아요, 람보르기니 맞아요. 사오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니로 하이브리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니로 하이브리드 전 모델 봤었을 때 다 좋은데 저는 실내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이 너무 중요한데 니로 하이브리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뉴스에 또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맞아요. 외산차들도 보게 됐지만 연비나 보험료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첫 차니까
국산차를 타고 연비 좋은 걸 타서 부담 없이 주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담 없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셔서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 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사면 안 되는 이유. 달리고 싶고 나의 이 젊음을 뽐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 비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멋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달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를 하는 차들이 아무래도 잘 달리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이야기, 좀 아쉬웠던 부분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만족스러운 건 너무 많지만 단점은 조금 다 아쉬운 점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니로 하이브리드 풀체인지 모델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 여성 물론 어른분들까지도 데일리카로 타기 너무 좋은 차고 첫 차로도 너무 추천드리는 차라서 아직 제가 이 차를 탄 지 7개월밖에 안 돼서 더 많이 타봐야 알겠지만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계속 가지고 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사야 되는데 무난하게 연비도 만족스럽고 무난하게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이 FF RV 세그먼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져서 이제 예화 씨처럼 출퇴근, 차의 근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타겟팅이 정말 잘 된 차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첫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엔 제가 세컨카를 뽑게 되면 몇 년이 될까요? 곧 이루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사주시나요?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니로 하이브리드 차주님과 즐거운 대화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